아버지, 요양원 알아볼게요. 아들의 차가운 선언에 78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만식은 차고에서 낡은 봉고차를 발견했고 인생 마지막 반항을 결심했어요. 석 달 후 그는 전국을 떠도는 캠핑카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창피해서 회사에서 난리예요. 가족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을 때 운명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과연 정만식은 가족의 몰이해와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침 6시 정만식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자리는 벌써 3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침실은 너무 넓어져 버렸어요. 오늘도 또 하루구나. 만식은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흰 머리가 성성하게 자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졌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상이 늘 풍성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엔 뭘 해도 남았어요. 밥상머리에 앉아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식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울 외곽 단독주택이라지만 마당이 그리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저런 수리할 것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문 경첩을 고쳐야 했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며칠째 신경 쓰였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다 녹슬었네. 만식은 공구함에서 기름을 꺼내 경첩에 발랐습니다. 중학교에서 기술교사로 35년을 일한 덕분에 이런 일은 손에 익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톱질하는 법, 대패질하는 법을 가르쳤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 급하면 다쳐. 그때는 매일이 바빴어요. 수업 준비하고 학생들 지도하고 집에 와서는 순이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죠. 아들 진호가 어렸을 때는 숙제도 봐주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년퇴직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 되어 바쁘게 살고 며느리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바빠 보였어요. 손자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문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가 왔나 싶어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택배기사였어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직접 마트에 가면 혼자 사는 티가 나서 괜히 서글퍼졌거든요. 저녁 무렵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그냥 그래. 진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이제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집도 너무 크고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만식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진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좋은 데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만식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호가 다시 물었어요. 아버지, 들으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은 만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가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집, 이 추억들을 모두 버리고 말이죠. 그날 밤 만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순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당신 맘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순이는 늘 그랬거든요. 새벽 2시쯤 만식은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낡은 차고가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온갖 잡동사니들을 쌓아둔 곳이었습니다. 차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석에는 1989년에 샀던 봉고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 나들이의 추억이 담긴 차였죠. 이제는 시동도 걸리지 않을 만큼 방치되어 있었어요. 만식은 차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요양원. 정말 거기가 내 마지막인가? 그 다음날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의지가 생겨났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로 차고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차고 안으로 비치자 봉고차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녹슨 부분도 많고 앞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직 쓸만하겠는데? 만식은 차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니 부품들이 제법 멀쩡해 보였어요. 중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반도 지도했던 덕분에 기계 구조는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시동부터 걸어보자.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어요. 만식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 정비소로 갔습니다. 새 배터리를 사서 돌아와 연결하니 놀랍게도 엔진이 걸렸어요. 거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엔진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만식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개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차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오래된 시트와 내장재들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30여 년 동안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를 없애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일주일 후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양 온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너무 늦으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좋은 곳일수록 대기자가 많거든요. 만식은 차고에서 작업복을 입고 망치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보러 가실래요?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만식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아버지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만식이 형, 뭐 하시는 거요? 차 고치고 있어. 아니, 그 낡은 걸 왜 고쳐요? 고물상에 팔지 그래요? 만식은 대답 대신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만식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차 내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식은 인터넷에서 캠핑카 개조 영상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컴퓨터 사용법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미니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해 수도관 작업을 했습니다. 배관일은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몇 번 실패 끝에 물이 제대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성취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다음은 전기 작업이었어요. 12V 시스템을 구축해서 LED 조명과 작은 냉장고를 연결했습니다. 기술 교사 시절 배운 전기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손끝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느껴질 때마다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2달째가 되자 침상도 만들었어요. 접이식으로 설계해서 낮에는 의자로, 밤에는 침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매트리스는 얇지만 혼자 누우기엔 충분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단열재 작업이었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벽면 전체에 단열재를 붙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보니 허리가 아팠지만 완성될 때마다 뿌듯함이 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영주가 깜짝 방문했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차 고치고 있어. 차를? 아버님이 운전을 또 하시려고요? 영주는 차고 안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 공간과 변화된 봉고차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아버님, 이거 돈 많이 들었죠? 그렇지도 않아. 요양원 가시기로 하셨으면서 왜 이런 걸 하세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영주는 한참 더 구경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석 달째 마침내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했습니다. 지붕 위에 작은 패널 2개를 달고 배터리와 연결했어요.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춘 셈이었습니다. 됐다. 만식은 완성된 캠핑카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낡은 봉고차였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이동식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스마트폰을 켜고 가족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진호, 영주, 손자 민수가 있는 방이었어요. 평소엔 거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메시지를 보낸 후 만식은 폰을 끄고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5시 만식은 캠핑카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동해 바닷가였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들었던 그 어떤 알람 소리보다 기분 좋은 소리였어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차 밖으로 나가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만식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장만한 낚싯대와 미끼통을 들고 바위로 갔어요. 물때를 맞춰 던진 낚싯줄 끝에서 고기가 물었습니다. 벌써? 첫 입질에 놀란 만식은 조심스럽게 릴을 감았어요. 손바닥만 한 볼락이 올라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싱싱해 보였어요. 오늘 점심은 매운탕이겠는데? 혼잣말을 하며 웃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을 잃고 살았었거든요. 오전 내내 낚시를 하다 보니 볼락 서너 마리가 더 잡혔어요. 점심때가 되자 캠핑카로 돌아가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미니 가스레인지에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보니 절로 침이 고였어요. 아, 맛있다. 직접 잡은 고기로 끓인 매운탕 맛은 특별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먹던 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순이가 좋아했던 노래였죠. 동백꽃 필 무렵이면. 만식은 따라 부르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가 살아있다면 이 순간을 함께 했을 텐데요. 오후에는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가끔 지나가는 산책객들이 캠핑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차로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젊은 커플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래. 우와, 멋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이들이 캠핑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든 젊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유튜브 촬영해도 될까요? 유튜브? 네, 저희 여행 채널 하는데요. 할아버지 캠핑카가 너무 멋져서요. 만식은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젊은이들은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짧게만 찍을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촬영은 10분 정도 걸렸어요. 만식은 어색했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캠핑카 내부도 보여주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몇 살이세요? 78이야. 와, 78세에 이런 걸 직접 만드시다니. 젊은이들은 감탄하며 돌아갔어요. 만식은 그들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자 캠핑카 옆에서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에 잡은 고기를 넣어 끓였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라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만식은 캠핑카 지붕에 올라가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런 게 자유구나.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어제 촬영한 젊은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올렸어요.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만식은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봤어요. 제목이 전국 일주 중인 78세 할아버지의 캠핑카였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00회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신기했습니다. 진짜 멋있으시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만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만식의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여러 해변을 다녔어요. 낚시도 하고 일출도 보고 때로는 근처 온천에서 목욕도 했습니다. 며칠 후 속초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여행자들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만식보다 조금 젊은 부부였습니다. 어머, 혼자 다니세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둘이서도 걱정이 많은데.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안 해요? 가족? 만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출발한 후로 가족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 했었거든요.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만식은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순이도 자신도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이때는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가족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어요. 만식이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울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영주가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진호가 화장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님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영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진호에게 보여줬어요. 전국 일주 중인 78세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댓글 보세요. 완전 화제가 됐어요. 진호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캠핑카 안에서 라면 끓여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편안해 보이는 아버지의 표정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런 걸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영상을 본 모양이었어요. 부장님, 이거 부장님 아버님 맞죠? 아, 네. 우와, 정말 멋있으시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아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영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뭐가요? 아버님 영상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어요. 진호는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언론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78세 할아버지의 인생 이모작,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 스토리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호는 영주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께 연락해봤어요? 안 받으세요. 메시지도 익십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영주는 다른 걱정도 있었어요. 여보, 그런데 아버님 이름으로 된 땅 문서 있잖아요. 네. 집이랑 땅 말이에요. 그거 상속 문제 어떻게 하죠? 진호는 영주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한편 만식은 강릉 근처 펜션가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쌓인 미수신 전화와 메시지들을 보았지만 읽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며칠 후 진호와 영주는 직접 만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SNS에 올라온 위치 정보를 통해 대략적인 곳을 추정할 수 있었어요. 강릉 바닷가에서 만식을 발견했을 때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낚시하는 모습이 의외로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아버지, 만식은 뒤돌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왔어?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인터넷에는 온통 아버지 얘기뿐이고. 진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름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버지, 지금 몇 살이신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하세요? 영주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위험해요.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리고 인터넷에 얼굴까지 나오셨잖아요. 만식은 낚싯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잘 지냈는데? 그래도요. 사람들이 다 아버님을 알아본다고요. 회사에서도 난리예요. 진호의 마지막 말에 만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에서 난리? 그게 동료들이 다 봤어요. 부장 아버님이 유명인이 되셨다고. 만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창피하다는 거냐?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주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걱정? 정말 나를 걱정해서 온 거야? 만식은 캠핑카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요양원은 어떻게 됐어? 그건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지? 영주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집 문제도 있잖아요. 땅 문서 같은 것들. 땅 문서? 만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만식은 영주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네? 너희한텐 내가 그냥 관리 대상이냐? 진호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만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튜브 따위 말고 정상적인 노후를 보내라고? 정상적인 노후가 뭔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거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 뜻이야? 내가 혼자 즐겁게 사는 게 그렇게 창피해?
바닷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오랜 침묵 후에 만식이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만식은 캠핑카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말이죠. 가족과의 불편한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강릉을 떠나 더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로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에서 봤어요. 사진 같이 찍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만식은 지도를 보며 더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선택한 곳은 강릉에서 30km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어요.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조용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경 만식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습니다. 캠핑카는 무거워서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곳곳에 패인 곳들이 있었고 자갈들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만식은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앞바퀴가 큰 돌멩이에 걸렸습니다. 핸들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캠핑카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탈길에서 중심을 잃은 캠핑카는 천천히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캠핑카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만식은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만식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곧 구급차 와요. 젊은 남자가 만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사고를 발견한 등산객이었어요. 내 캠핑카가. 만식은 중얼거렸습니다. 뒤집힌 캠핑카가 보였어요. 지붕이 찌그러지고 옆면이 크게 패였습니다. 석 달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무사한 게 다행이에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넘어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만식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식은 있으시네요.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네. 아파요. 강릉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만식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깁스하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만식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걱정이 더 컸습니다. 캠핑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사고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만식을 구조한 등산객 중 한 명이 SNS에 올린 것이었어요. 유명한 캠핑카 할아버지 사고 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를 보도했어요. 인터넷 스타가 된 78세 캠핑카 할아버지가 강릉 인근 산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뉴스를 본 진우는 깜짝 놀라 영주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아버지가 사고 났어요. 뭐라고요? 두 사람은 급히 강릉으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주가 말했어요.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어요. 만식은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왔구나. 만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캠핑카는 어떻게 됐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다치신 게 더 중요하죠. 진우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주도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이 만식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에 창피해서 이젠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요. 부장 아버님이 사고 났다고 난리예요. 만식은 진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보였습니다. 창피해? 그게 아니라. 몰라요. 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영주가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요.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피곤하다. 내일 다시 와. 진호와 영주는 서로 눈짓을 하더니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영주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포기하실 거예요. 캠핑카도 완전히 망가졌다니까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뭐가요? 아버님을 위한 일이에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만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캠핑카와 함께했던 자유로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 물었어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다리 말고. 여기가 아파. 만식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걱정? 창피해서 그러는 거지. 다음날 새벽 만식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택시를 불러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집힌 캠핑카를 본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간의 정성과 꿈이 모두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 만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챕터 6 사진 한 장과 오래된 진심. 병원으로 돌아온 만식을 본 간호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목발을 짚고 혼자 나갔다 온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보호자분들이 찾고 계셨는데요. 잠깐 바람 쐬고 왔어. 만식은 힘들게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캠핑카를 직접 본 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 진호와 영주가 다시 왔을 때 만식은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짐 정리. 협탁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빼냈습니다. 아내 순이의 사진이었어요. 젊었을 때 찍은 흑백 사진으로 순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네요. 영주가 말했지만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지갑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어요. 이게 뭐예요? 진호가 물었지만 만식은 편지를 펼쳐 혼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써준 마지막 편지였어요. 당신 미안해요. 먼저 가게 되어서. 편지는 순이의 악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지만 마음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내가 없어도 당신은 잘 살아야 해요. 혼자라고 주눅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나는 당신이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만식은 편지를 읽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당신이 가끔 말했잖아요. 젊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고 싶었다고. 나는 그때 겁이 나서 반대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영주는 우연히 편지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봤는데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없는 세상은 당신한테 너무 조용할 거예요. 그래도 당신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만식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 정말 너무 조용했소. 그래서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고 싶었소. 진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주는 달랐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가슴이 먹먹해져 있었거든요. 아버님, 만식은 계속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조금 산 것 같소. 순이야, 고마웠어. 그때 영주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영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만식을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아버님에게도 돌아가신 어머님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진호는 갑자기 우는 아내를 보며 당황했어요. 영주야, 왜 그래? 당신도 편지 읽어봐요.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쓴 편지. 진호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여행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고 혼자 남은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식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순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아버지,
너희들은 젊으니까 바쁘고 할 일도 많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캠핑카 여행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었나?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건데. 영주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님 편지를 진작 보여주셨으면 보여준다고 달라졌을까? 만식의 말에 진호와 영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마 똑같이 반대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간병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만식은 혼자였어요. 진호와 영주는 조용히 나간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갔어. 사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했나?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어머님 편지 읽고 나니까 정말 미안해졌어.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요양원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말자. 응, 그래야겠어. 그날 밤 만식은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준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서운했어요. 진심을 알아주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새벽 3시쯤 만식은 조용히 일어나 목발을 짚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진호와 영주는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만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실에서는 야간 근무 간호사가 졸고 있었어요. 만식은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만식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밖으로 나온 만식은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강릉역으로. 챕터 7 마지막 여정, 다시 바다로. 다음 날 아침 진호와 영주는 빈 병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지? 간병인 아주머니, 우리 아버님 보셨어요? 간병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간호사실로 달려가니 야간 근무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진호는 급히 병원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또 캠핑카 있는 곳으로 갔나? 그때 만식은 이미 강릉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무릎에 보조기를 차고 목발을 옆에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역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만식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차고가 있었고 그 안에는 캠핑카 개조할 때 쓰던 공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지. 만식은 인터넷으로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예전 봉고차와 비슷한 차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마음에 드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고차 업체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 하시려고요? 캠핑카 만들 거야. 아, 그 유명하신 캠핑카 할아버지시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중고차 업체 직원은 신기해하며 돌아갔어요. 만식은 새로운 차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강릉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한 진호는 서울 집으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응. 왜 말도 없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집에 올 일이 있어서. 진호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가 또 다른 차를 사놓은 상태였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새 캠핑카 만들 거야. 아버지, 방금 사고 나셨잖아요. 하지만 만식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며칠 후부터 다시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어서 훨씬 빨랐어요. 한 달 후 새로운 캠핑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넓고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안전벨트도 더 튼튼한 것으로 달고 롤바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됐다. 만식이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방송사에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휴먼 다큐 제작팀입니다. 방송사? 네,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요.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만식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작진이 성의를 보여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릉 바닷가에서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만식은 새로운 캠핑카를 몰고 다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다시 캠핑카 여행을 시작하셨어요? PD가 물었을 때 만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무얼 시작하냐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합니까?
그 말이 방송에서 나갔을 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이가 뭐 대수야? 방송 후 만식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호기심보다는 존경에 가까웠거든요. 서울에서 방송을 본 진호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바닷가에서 낚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보, 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영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요양원 보내려고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르시네. 그때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다. 나이가 78인데도 새로운 걸 시작하시잖아. 민수의 말에 진호는 뭔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진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방송 잘 봤습니다. 그래, 정말 멋있으셨어요. 만식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는 거냐? 네,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캠핑카 안에서 순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순이야,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 고마워. 바닷바람이 캠핑카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순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여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만식은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늦게라도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만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장에 만식은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정해지는 거였어. 챕터 8 두 개의 좌석이 있는 캠핑카. 만식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부산, 통영, 여수를 거쳐 전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수 바닷가에서 캠핑을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손자 민수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웬일이냐?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여수에 있어. 왜? 할아버지, 저도 같이 여행할 수 있을까요? 만식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인 손자가 갑자기 여행을 같이 하겠다니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할아버지 방송 보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해 보고 싶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화제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할아버지가 있다고. 만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가족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손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그날 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민수가 여행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 들었어. 괜찮으시겠어요? 고등학생이라 손이 많이 갈 텐데.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지. 혼자 다니는 것도 심심했거든. 일주일 후 민수는 기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왔어요. 역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캠핑카 정말 멋있어요. 민수는 새로 만든 캠핑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전보다 더 크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안에도 구경해 볼래? 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간 민수는 눈을 반짝였어요.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 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만들고 싶었던 거야. 민수는 운전석 옆에 추가로 설치된 좌석을 발견했어요. 이 자리는 뭐예요? 너 앉으라고 만든 거야.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손자가 오겠다고 연락한 후 일주일 동안 좌석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앉는 자리예요? 민수는 좌석에 앉아보며 좋아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있냐?
제주도는 어때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제주도 가자.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손자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목포로 가서 제주도행 카페리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서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에 여행 시작하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늙어가는 거였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해요. 공부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중요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행도 큰 공부야. 제주도에 도착한 후 둘은 섬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 근처에서 캠핑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정말 많아요. 캠핑카 지붕에 누워 별을 보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지? 네, 처음 봐요. 이렇게 많은 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며칠 후 우도에 갔을 때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저도 찬성했어요. 만식은 놀라며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만식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랐던 거야. 할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날 저녁 캠핑카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희망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는 학교에서 할아버지와의 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민수의 할아버지를 멋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진호와 영주도 변화된 민수를 보며 놀랐어요.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민수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모인 식탁에서 만식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행할 거야.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네. 민수가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 방학 때마다. 민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글쎄, 한국 전체를 다 돌아보자. 어떨까? 그날 밤 만식은 캠핑카를 보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이제 캠핑카 안에는 2개의 좌석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라 손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캠핑카가 한국 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내레이션이 깔렸습니다. 누군가에겐 도피였지만 나에겐 출발이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다. 잊지 마라.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캠핑카는 석양을 향해 천천히 사라져갔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